여기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코리아타운에 와 있습니다. 네, 천안함 사건 이후에 또다시 발생한 연평도 사건. 지금 우리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교민들은 흥분하고 있습니다.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해외에 나와 있는 우리 LA 교민들이지만은, 그러나 본국 한반도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태 관련해서 우리 교민들이 많이 흥분하고 있습니다. 왜 또다시 이런 일이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는지 우리는 한국 정부를 향해서, 노스코리아 노동당을 향해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쌀 5,000톤을 보냈죠. 이명박 대통령 아이디어에서 5kg짜리 쌀 포대 5,000톤을 보냈습니다. 쌀을 보낸 이 시간에 우리는 또다시 연평도 공격을 받았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 LA 남문기 미주 한인 총연합회 회장이 규탄 성명을 발표했고, 지금은 LA 민주 평통 사무처 요원들이 나와서 규탄 걸기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본 기자는 지난 1989년부터서 북한 체제를 깊이 인식하고 그들의 본질이나 성격을 판단한 다음, 우리 자유민주 체제는 북한 노스코리아와는 대화가 상당히 어렵다, 남북 교류가 어렵다, 포용 정책도 실패할 것이다, 그런 예측을 했을 때 우리 정부 당국자들은 본 기자의 말을 배척했습니다. 기다만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다시 한번 연평도에서 사건을 목도할 때 이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어딘가 잘못되어 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방송 시간에 우리 교민 여러분들, 왜 천안함 사태가 발생할 때 우리 한미 군사 훈련을 북방 한계선 지역에서 했느냐, 왜 북한 해안포 앞에서 코앞에서 훈련을 했느냐, 그러한 자극으로 인해서 북한이 천안함을 공격한 것입니다. 그 다음 최근에는 호국 훈련을 한다, 그러한 훈련을 했기 때문에 북한이 김정은 후계자 성계에 관련하여 강성 대국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들은 또다시 연평도를 내리친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우리는 언제까지 남북 하해 협력을 통한 조국 통일을 기원할 것인지 암담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경우만 하더라도 우리가 호국 훈련을 자극적으로 훈련만 하지 않았더라면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노스코리아는 그 집단은, 그 본질은, 그 성격은 우리가 생각했던 한핏줄 한민족이 아닌 저 멀리 여진족이나 만주벌판의 마직단 같은 그런 피를 가진 북한 노스코리아 노동당들, 그들의 강성대국 남조선 적화 통일을 위한 불변의 테러 전략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특공대처럼 북한을 공격할 수 없고 반격할 수는 없으나 최소한 학진은 막았다 하더라도 그들이 대포를 쏜 해안포를 공격한 그 지점만은 우리 공군 전투기가 날아가서 폭격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여하튼 오늘 본 기자는 특히 우리 국방부 장성들 주적 개념도 모르고 앉아있고, 북한 노스코리아가 주적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공개적으로 주적이라고 말을 못하고 내부적으로만 주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국방부 장성들의 태도를 볼 때 오늘 북한이 이와 같은 공격의 빌미를 주지 않았나. 북한에서 남한을 치면은 남한에서는 결코 반격을 하지 않는다, 못한다, 그 약점을 알기 때문에 북한은 계속해서 우리들을 농단하고 협박을 하면서 심지어 인명살상 테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 시청하는 우리 LA 교민 여러분, 그리고 한국에 있는 여러 국방부 관계자들, 우리가 언제까지 노스코리아부터 테러를 당해야 될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느 상황에서 어떤 정도의 보복을 해야 될 것인가, 보복 기준도 준비해야 된다. 이것이 봉기자 오늘 주장입니다. 이 방송 시청하는 서울 국방부 관계자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존립과 안전을 위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소위 국방 의무를 가진 국방부 관계자들이라면 최소한
강인한 국방 정신을 가지고 대북 억지력을 조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술한 대로 주적이 누군지도 모르고 동성애 연애까지 하는 그런 군 병력 생활을 계속한다면 북한 노스코리아는 계속해서 우리들을 향해서 대포를 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방송을 시청하는 우리 이명박 대통령, 국군 통수권자, 우리는 다시 한번 북한의 실체를 인식하고 북한이 대남측과 통일전략 전술들을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원칙 있는 대북 정책을 기조로 하여 대화에 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남북 정상회담을 해서 큰 틀에 짜자고 노력하는 우리 정부 당국자들의 노고를 인식 못하는 바는 아니나 이와 같은 북한의 테러 행위가 상습 지능적으로 조직 범죄 단체처럼 자행하는 이 행위 대신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그런 입장을 취하면서 이 방송을 끝냅니다. 여기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미주통신문 배부정 기자였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입니다. 내일 모레가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데이입니다. 그러나 이 방송이 나갈 때는 이미 추수감사절이 끝났을 것입니다. 방송 서두에 본 기자가 먼저 사과의 말씀 같은 사과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어제 그저께 본 기자가 여기 소셜 시큐리티 컴퍼니입니까? 오피스에 가서 못된 고발을 좀 하고 왔습니다. 네, 그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특히 우리 한국인들 중에서 돈이 많은 사람들, 재산이 많은 사람들, 한국에 빌딩이 있고 고급 아파트들이 있고 또 심지어 미국에서는 벤츠차를 고급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나는 돈이 한 푼도 없다, 땡전 한 푼 없다, 미국 정부가 좀 먹여 살려라, 이 영세민 좀 먹여 살려라, 돈이 없다. 그래서 한 달에 800여 불을 받고 두 부부가 1600, 700불을 받는 그런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다소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제보들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본 기자가 30년간 한번 체크업을 해보고 또 해봤는데 좀 지나치다. 미국 정부가 어려운 영세민들에게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주는 웰페어입니까? 네, SSI. 그 돈을 사기 착취하려고 재산이 없다. 한 달에 2,000불, 3,000불 수입이 있는 사람들은 또 그 돈을 일부를 아들, 딸들에게 분산 은행 구자에 예치를 하면서 한 달에 수입이 1,000달러도 안 된다. 그러면서 정부로부터서 돈을 받아 챙깁니다. 이 바람에 정작 돈을 받아 할 생계비를 받아야 될 우리 한인들이 받지를 못하고 엉뚱하게 돈 많은 사람들이 받고 있다. 네, 몇 사람에 불과하겠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그 제보를 종합해 볼 때 몇십 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기자가 참다 못해 돈을 주는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에 찾아가서 일부 고발 조치를 하고 왔습니다. 체크업을 제대로 하라고. 그랬더니 자기들도 1년에 한 번씩 체크업을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만은 당신들 실력 가지고는 못 찾을 것이다. 몇 사람들이 그 실력을 보면은 당신들 뺨칠 정도로 실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관심을 깊이 갖고 조사를 한번 해보라. 그렇게 말하고 왔습니다. 네, 욕먹을 짓을 본 기자가 욕먹을 짓을 좀 했습니까? 네, 그것은 우리 독자들, 시청자들, 교민들이 판단할 일입니다. 엘리야, 우리 LA에 계시는 목사님들이 연말이 되면은 사랑의 쌀 모금 운동을 합니다. 미주 사랑의 쌀 나눔 운동, 목사의 교회 협의회 등등 성시아 운동본부 팀들이 쌀을 모금하여
이웃에 나눠주는 행사를 갖습니다. 네. 그 다음 엘리야 공연이 12월 5일날 LA 충현교회에서 있다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수고 많습니다. 그러나 불교계 인사들, 불교계 봉기자가 한 20-30년 지켜보는데 불교계 인사들은 우리 이웃을 위해서 이런 모금운동, 바자회, 사랑의 쌀나누기 운동 같은 운동을 하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불교계 선임들 좀 더 관심을 가져주길 바랍니다. 그 다음 어제 오늘 계속 보도가 됩니다. 우리 LA 한국일보, 중앙일보들이 보도하고 있는데 불법 체류자들 단속이 심합니다. 계속 심합니다. 네. 불체자들이 살고 있는 집까지 치고 들어갑니다. 네, 기습을 합니다. 체포하고 추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캐나다에서 운전면허증을 이조해가지고 LA 들어와서 운전면허증을 또 LA제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려고 하다가 들통이 나가지고 체포되는 사례가 있다.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1년에 한 번 연말 가까워지면 변호사 시험이 있죠. 우리 한국인들이 캘리포니아 주 안에서 약 210몇 명이 합격됐다는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매년 200-300명씩 배출한다. 양산되는 이 변호사들 역시 이민 1.5세 2세들 3세도 있겠죠. 네, 앞으로 10년 15년 후에 우리 이민 1세들이 세상을 떠나면은 그 바톤을 이어받을 바톤 체인지를 할 우리 이민 2세 3세들 계속해서 분발해주고 우리 한국인이라고 해서 부통령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겠죠. 그런데 한국일보 부동산 비즈니스 광고를 쭉 보는데 내년까지도 불경기가 얼어붙겠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LA에 부동산 하시는 분들 많죠. 어제도 본 기자가 뉴스타 부동산입니까? 그 광고비 좀 받으러 갔다가 구경을 했는데 많은 우리 한국인들이 부동산 에이전트들이 뛰는 전화를 걸면서 딜을 하는 그 광경들을 보고 흐뭇하면서도 한편은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네, 미국 주택경기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네, 주택차 사태가 벌어지고 주택을 뺏어가는 은행들이 많고 그래서 얼어붙고 있다. 그런데 바이어들은 바닥을 잡으려고 집착하지 말고 10% 낮게 오프를 넣어라. 바이어들은 또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셀러는 가격을 회복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최선이다. 기다리라. 오너는 재융자를 하면은 웰페어먼트가 크게 줄일 수 있다. 네, 재융자를 하라.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집이 없어서 어쨌든 간에 바이어 셀러 오너들 참고해야 될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경기, 불체자 단속 이런 사실들을 쭉 지켜보니까 나쁘게 생각합니다만은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이 정부에 대한 인식을 한매를 느끼라. 다음 재선에는 비토시키라. 아웃시키라. 그런 공작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불경기가 지속되는데도 불구하고 봉제 공장을 급습하고 불체자들을 물론 불체자는 단속해야 되겠죠. 이런 압박 사례들을 볼 때 현 정권 민주당 오바마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좀 일으키라는 그런 기술적인 공작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다음 재선에 클린턴 힐러리 국무장관이 부통령 러닝메이트가 되면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힘든 재선 게임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화요일입니다만은 수목금토일 5일 후에 28일입니까? 네, 주일날 일요일날입니다. 일요일날은 우리 LA OMC 동양 선교교회 담임 목사 청빙 대신 홍민기 서울에서 오신 목사가 기습적으로 흡사